지금 너희 반 말고 또 다른 반 하나가 이제 또 같이 어제 개강을 했는데 거기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수학 하뿐만 아니라 수학 상도 마찬가지로 수학 상하는 수능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능 과목은 고2 1학기 때부터 배우는 수원, 수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제 개강이 아니구나. 목요일 개강했구나. 어쨌든 수원부터가 진짜 수능 과목이고 그래서 제대로 뭔가 고등 수학스럽다라는 느낌은 수원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수원부터 난이도 확 올라가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상하는 어떻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냐면 수학 상에서 내가 다항식의 연산 배울 때마다 하는 얘기 처음에 다항식의 정리 이런 거 하면서 뭐라 그랬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뭐다? 기본. 이 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다항식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 수학 상도 마찬가지고 수학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을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시험용 출제용 문제도 맞기는 해. 내신에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이번 과목만을 위한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지가 수학하는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그때 수학하라는 과목은 특히 좀 성격이 많이 다른데 특히 오늘부터 해보면 알 거야. 수하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유형이 지금 맞다. 수하 해본 적 있지 다. 완전 처음인 사람. 자네 둘, 셋. 너만 한 거야? 자, 수학하 제일 첫 단원이 뭐예요? 집합. 그 다음이 뭐예요? 명제. 그 다음에는 명제 안에 있는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뭐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자, 수학상도 사실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우겠다. 거기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보자 라는 것도 포인트긴 하지만 2, 3학년 이제 수능을 포인트로 두면은 사실 수학하는 방정식에 대한 흐름이고 부등식에 대한 흐름을 알고자 하는 거지 2차 함수 어떻게 다루니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도형 얘기는 뭐 너무 기본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긴 하지만 도형 얘기도 앞으로 우리가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원을 바라보는 당신들의 자세, 접할 때 어떻게 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거지 사실 뭔가 원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수능에는 원도 안 나와. 기하에서 훨씬 어려운 도형으로 나오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뭐 방정식 부등식을 대하는 당신들의 자세, 도형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기본적인 자세, 인수분해는 기본적인 연산, 뭐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배우면 뭐 있냐? 근해 공식 같은 것처럼. 판별식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공식이 되는 거지. 그걸 재료로 해서 다른 단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그 단원이 뭔가 포인트가 있고 핵심적인 내용인 거는 아니야. 수학하도 마찬가지야. 수학하도 얘네들은 사실 좀 독특한 유형이긴 해요. 얘네들은 약간 개별적인 단원이랄까? 얘만의 특징이 있지. 이걸 나중에 뭔가 어떻게 써보자라는 내용이 많이 있진 않아. 근데 이거는 함수에 대한 가장 기초.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확률과 통계의 첫 단원이 또 경우의 수거든요. 그 녀석에 대한 기본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좀 심화 문제들, 심화 유형들에서 기본이 되는 거라 약간 좀 개별적인 느낌도 강해. 근데 그 앞에 있는 집합 명제는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 2차 방정식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 그랬지. 근해 공식, 판별식, 혈례근 같은 게 기본이 돼서 뭔가 다른 단원에 쓸어갈 거거든. 여러 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대하는 당신들의 자세, 함수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연립 방정식을 대하는 당신들의 자세, 오메가 같은 거는 좀 개별적인 거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기본이 되긴 되는데 다 계산하는 방법, 공식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또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게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근데 얘네들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의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해 과목이에요, 뭐 암기 과목이에요 이런 걸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앞으로 너희들이 대학을 갈 때 수학을 시험을 보잖아. 근데 너희들이 대학을 갈 때 수학이 왜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나 경제학과 갈 거야. 나 외국어학과 갈 거야. 예를 들어서 러시아학과 갈 거야.
근데 수학을 왜 배워? 뭐 그런 것도 되긴 하겠지. 근데 수학을 진짜 안 쓰는 단원, 아니, 전공들도 있잖아. 수학을 왜 배워? 대학을 가는데. 그때 수학이 요구하는 거는 이해 과목 아니고요. 계산력 아닙니다.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바로 논리. 국어도 국어만의 논리가 있지. 영어도 영어만의 논리가 있어. 물론 걔네들은 언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도 있긴 하겠지. 물론 국어 영어를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수학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가 어떤 과목보다도 명확한 과목이거든. 맞지? 솔직히 생물은 왜 틀렸는지 이해 안 되잖아. 배울 때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거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어떤 반에서. 세포에서 이게 왜 핵이야? 이해가 돼? 이게 왜, 이름 뭐더라? 이게 왜 미토콘드리아야? 이해가 돼? 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외운 거고, 외운 걸 바탕으로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시험을 보는 것 뿐이잖아.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거든. 근데 수학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필요해요. 너희들한테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가 내가 수업 때 제일 강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 이 그 흐름들, 논리적인 흐름들이 너희들이 대학을 갈 때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요구하는 바거든. 그거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논리. 그래서 약간 집합이나 경제는 좀 이상해요. 느낌이. 물론 오늘 배우는 집합 단어는 그런 대로 할 만해. 아닐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으로 가보거나 너희들이 숙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했더니 답이 툭 나오네. 이게 아닌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집합 명제 유형이 좀 그래. 그리고 문제집 난이도가 RPM이 아니라 뭐 센이나 마플로 올라가면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합 느낌이 좀 달라요. 단순하게 그냥 수업 때 이렇게 풀라고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 똑같이 흉 내기로만 답이 안 나옵니다. 생각을 계속 해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문제 풀이할 때도 너희들이 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냐면 내가 써주는 것도 써주는 거지만 말로 하는 녀석들을 특히나 잘 들어주세요. 집합 단어는 유독 그런 게 강하니까. 자, 오늘 어쨌든 수학하라는 과목 처음 배우고 수학하라는 과목은 집합, 세상 처음 듣는 명칭, 명제, 세상 처음 듣는 명칭이라 한동안은 이제 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다, 정의, 이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좀 쓸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세 개 다 있으니까 다 쓸 필요는 없고. 자, 어쨌든 갑시다.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 너희가 지금 학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집합이라는 단어 써봤어. 집합 단어 언제 들어봤어? 집합이라는 단어. 너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잖아.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도 수학여행 갔다. 수학여행 갔다. 담임쌤이 뭐라 그래? 집합해! 너 3학년 몇 반이야? 3학년 5반? 방금 리액션 봤냐? 바로 5 하는 거 봤냐? 내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자, 3학년 5반 집합 뭐 했어? 그때 갑자기 3학년 6반 애가 쪼르르 와 있냐? 3학년 5반 애가 저 멀리 가 있냐? 아, 그건 있다. 그치. 가끔씩 안 들어가지고. 어쨌든 다 모이는 게 정상이잖아. 그게 바로 집합입니다. 집합의 정의가 너희들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안 쓸게. 어떤 특징에 따라, 또는 어떤 성질에 따라, 또는 어떤 기준에 따라, 기타 등등의 명칭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약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와 있지. 그게 사전적인 의미야. 근데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 수학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집합을 왜 배우니? 모임을 만들 거야. 3학년 5반 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애들은 나는 3학년 5반인가 아닌가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또 예를 들어 3학년 5반 했는데 저 멀리 있는 A는 저 집합은 도대체 뭐지? 또 B는 저 집합은 뭐지? 라고 해서 구성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읽은 3학년 5반과 얘가 읽은 3학년 5반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누가 봐도 똑같을 겁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배우냐면 일단 우리가 수학이라는 단어 과목으로 가보면 범위거든. 어떤 범위? 3학년 5반이라는 범위. 그걸로 사람들을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게 집합이거든.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정해주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집합인데, 방금 내가 말한 거. 결국 집합은 내가 수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그걸 항상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어떠한 집합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걸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으로 부른다 안 부른다는 즉 집합이라고 정의되기 위해서는 그게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조금 풀어서 쓸게.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 서은이가 읽은 3학년 5반의 집합, 3학년 5반은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A라는 집합과 다현이가 읽은 A라는 집합이 서로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집합은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집합이에요. 즉, 나는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범위를 정하긴 정하는데,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는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모호한 표현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현아, 예를 들어보자. 큰 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왜? 크다라는 기준이 있잖아. 뭐 100보다 큰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지? 그럼 누가 봐도 100보다 큰이니까 101, 102, 103 하겠지. 물론 자연수의 범위로 주면. 근데 그냥 큰 수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 1000 이상은 돼야지 라고 하면서 1000부터 쓸 수도 있지만 다현이는 10만 돼도 크다라고 하면서 10부터 11, 12, 13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집합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초반에 이 집합 다음 모임 중 집합인 것은 이라는 문제를 물어봐요. 그냥 뭐 모호한 것들을 다 제외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아름답다의 기준도 다르잖아. 누구는 오나미를 예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오나미 아니야 근데? 그렇지. 그런 것들 알았죠? 뭐 예쁜 꽃들의 모임,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집합이 아닌 것들입니다. 알았죠? 잘한다 기준이 애매하고 예쁘다 기준이 애매하고 아름답다 똑같구나. 어쨌든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나오는 집합의 정의는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 이거 잘 기억해놔. 이번 내용은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만나면 한 번씩 던져주는 쌤들이 있고 모르는 쌤들도 있어. 근데 이게 한 5년 전, 6년 전쯤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많이들 틀려왔어. 전국적으로. 고작 모의고사 10번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엄청 많이 틀려왔어. 꼭 기억해두세요. 자, 뭐냐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약간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거랑 하지. 그지?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약간 이름이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뭘 말하는지 풀어서 써줄 테니 잘 보세요. 일단 요 다음 내용부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올게. 뭐냐면 이제 집합은 하나의 범위라고 했죠. 그 범위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집합의 표현 방법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고 여기로 돌아올게. 집합의 표현 방식 쓰면서 집합을 예시를 들게.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아마 수치대입법 왜 나와? 뭐야?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 제시법 나와 있고 벤데그램도 나와 있지. 근데 벤데그램을 뺄게요 나는. 벤데그램 중요합니다. 근데 집합의 표현 방식은 아니다라는 게 내 입장이라서.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뭐뭐 있다?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나는 이거는 쓰진 않을 거예요. 예시로 바로 갈 거고. 조건 제시법이 있어. 수학에서 나오는 이름 너무 쉽다 그랬지. 우리가 이제 항등식 다들 배웠으니까 항등식에서 썼던 두 가지 명칭 뭐 있어?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이름 자체가 너무 쉽잖아. 개수비교법은 뭐야? 개수끼리 비교하는 방법. 그다음 뭐야? 수치대입법은 뭐야? 어떤 수치, 값을 대입하는 방법. 그래서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맞지? 얘는 원소 나열법. 뭔가 나열했다는 얘기지. 여기서 원소가 뭐야? 네, 자, 원소가 뭐냐면요. 집합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 알지? 집합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학생들의 집합을 뭔가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 거기에 요 네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원소는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다 원소인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그래서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그냥 원소를 뭐 합니다. 하나하나 씁니다. 그때 요거 때문에 이걸 먼저 본 건데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중괄호로 표현을 해요. 이거 빠뜨리지 마세요.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중괄호 없이 원소들만 썼다. 바로 감점입니다. 알았죠? 반드시 중괄호를 써줘야 돼. 자,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해보면 중괄호고요. 그 원소들을 나는 이름 안 썼다. A로 가자. A라는 집합은 중괄호 1, 2, 3 그리고 중략을 하면 이거 계속 뭐뭐 있다는 얘기야? 자연수들 있다는 얘기지. 어디까지 가보자? 10까지 가보자.
그럼 A라는 집합이 뭔지 알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9,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 두 번째, 조건 제시법에서는 뭔가 제시해서 보여주는 방법이지. 조건이 바로 아까 사전적인 의미로 치면 뭐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의 그 기준. 원소를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포함시켜주세요 라는 그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 기준을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B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집합으로 가볼 거냐면 그냥 3의 배수들 넣어볼까? 자, 뭐다? 3의 배수. 양의 배수라고 할까? 3의 양의 배수. 그럼 대충 뭐가 들어갈 거라는 거 알아. 3, 6, 9, 12, 15, 18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앞에 내가 좀 공간 좀 띄워놨죠? 그냥 조건만 띡 쓰고 끝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써주냐면 요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얘를 나중에 너희들이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니까 지금 읽는 방법을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냥 쭉 읽어주는 거는 x 바 x는 3의 양의 배수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라고 읽고 끝을 내지 말고 이렇게 읽어주세요. 얘를 원소로 갖는다. 이거는 조만간 만날 거야. 뭐? 요 x 자리에 꼭 x만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 원소로 가져야 되는 대상이 표현되기 때문에 뭐 y가 들어갈 수도 있고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x 플러스 y 같은 식을 여기다 써버리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얘를 원소로 갖는다 하면서 그놈에 대한 설명을 읽어주는데 그때 뭐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그 뒤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다고 읽어주세요. 꼭. 요 모든을 애들이 자꾸 빠뜨리더라. 그래서 지금 B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주냐면 3의 양의 배수들을 모두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냥 3의 양의 배수들 중 일부를 갖습니다가 아니라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알았죠? 다음 C. 지금 내가 이거 읽어주는 방법으로 좀 어렵게 만드는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안 할 거야. 어쨌든 또 하나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자. C. C는 조건제시법을 한 번 더 나타내볼게. X바. X는 음수예요. 근데 X는 자연수여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의미야? 음수인 자연수를 모두 원소로 가져주세요 라는 표현이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집합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원소를 가지지 않는 집합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틀렸다가 아니잖아. 이런 거를 찾아보자 라는 제시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집합을 중괄호로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한번 본 겁니다.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합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표현을 한다는 거 이제 배웠죠? 네, 그 중에서 원소나열법, 원소를 하나하나 써볼 거야.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A와 B는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쓰고 밑에 거 쓰지 마. 예를 들어서 1과 1이라는 게 만약에 집합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집합이면 범위고 어떻게 보면 모임이야. 모임에서 한 명의 원소, 한 명의 구성원을 내가 끄집어내봤어. 뭐가 나와? 1 나오겠지. 자, 그 1은 얘야, 얘야. 구분할 수 있으면 없음. 없음. 그러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로 원소들을 표현할 때는 그놈들이 다 달라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너희들이 막 이런 문제 만날 거야. 아직까지 문제는 풀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예시 간단하게만 들어줄게. 여기서 A를 찾으시오라는 말을 만날 거예요. 혹시나 막 다른 조건들이 주어지겠지. 풀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막 해석을 해봤더니 A가 2개 나왔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야. 답은 2. 왜? 0은 2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A라서 빼줘야 됩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모르거나 진짜 설명을 안 해요. 예전에 한번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내가 일을 했던 학원에서 원장이랑 싸운 적이 있어. 원장이 만든 문제인데 답을 2개의 복수 정답으로 한대. 아까 그거라 치면 A가 0도 있고 2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랑 이제 한번 싸운 적이 있어, 대판. 이걸 0을 답을 써야 된다. 왜? A 플러스 1은 원소라고 표현을 하기 전에 그냥 하나의 식이기 때문에 1과
다르다라는 조건을 꼭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 얘기를 안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다가 내가 말했지. 6년 전쯤에 모의고사 나왔다고. 거기서 만약에 그 문제를 똑같다 치면 0은 답으로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프로에서. 그 뒤로 할 말이 없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 어쨌든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A랑 B는 달라야 됩니다. 미지수로 나와 있더라도 콤마 0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원소 나열법을 지킨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원소여야 돼. A도 원소, B도 다른 원소. 알았죠? 무슨 말이지 그게? 아, 네, 그럼요. 당연하죠. 이것도 있죠. 1만 원소로 갖는 집합. 없는 것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여기서 그러면 어쨌든 요거까지는 알겠지. 집합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밑에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A라는 집합 이제 너희들이 눈을 보고 있잖아.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성훈아? 성훈이는 너구나. 윤주. 뭐? 선생님. 아, 은주. 왜? 은주. 왜? 10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괜히 물어. 그냥 너로 통일하자. 너! 어. 얘 원소 몇 개야? 많아요. 자, 방금 A처럼 원소를 10개. 윤주는 내 대학 동기인데. A처럼 집합의 원소가 10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녀석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B처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개, 무한개,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는 무한집합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은채야, C라는 집합은 얘 왜 근데 안 와? 채연이? 자, C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0개라고 정수로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성훈아,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그렇지. 유한집합의 한 종류가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또 물어볼까?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유한집합을 많이 쓰겠어? 무한집합을 많이 보겠어? 왜? 원소의 개수를 10개라고 얘기를 해서 그 10을 가지고 뭐 마지막 답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유한집합에서만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해요. NA라고 해서 N, number of, 원소의 개수 뒤에는 이름을 집합을 써줘요. 물론 집합의 이름을 A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알았지? 답 얼마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NC는 얼마예요? 0,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요거 원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까 원소, 너 맞지? 은채. 원소를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 자, 얘 원소 없지?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봐. 0? 그거는 0을 원소로 갖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안 써요. 이게 이 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원소가 있어 없어? 집합이 어떻게 돼 있어?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불러주고요. 빌공자. 공집합을 기호로는 아침 먹고 땡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이. 네, 원주율 파이랑 이름 똑같아요. 파이라고 읽어주고 또는 옛날에는 아까 내가 쓴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쓴 이것도 옛날엔 썼는데 요즘은 별로 안 쓰고 있고 얘로만 거의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 알고는 계세요. 안에 원소열법 썼을 때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바로 공집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인데 이걸 할까 말까? 안 해도 될 거야. 자, 바로 또 다음 내용 넘어갈 거예요. 집합이 뭐다? 그래서 딱 두 글자로 얘기해봐. 집합이 뭐야? 두 글자니까 집합이네. 그렇지, 범위지, 범위. 집합은 범위죠. 자, 그럼 이제 범위끼리 비교를 할 거야. 우리 수학상에서 부등식을 배웠지. 2차 부등식의 해도 범위로 나오지. 그치? 두 개의 2차 부등식이 존재한다.
어떤 A라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또 다른 2차 부등식의 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 만나본 적 있어? 뭐라고? 그렇지. 잘 기억하네. 포함한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단 말이야. 범위다 보니까 좀 좁은 범위도 있을 거고 좀 넓은 범위도 있을 거야.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 우리한테. 범위를 그냥 뭐 하나는 1, 2, 3, 4, 5, 6, 7, 8, 9, 10 하나는 1, 2, 3 포함하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건 제시법으로는 진짜 다양한 집합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거고 두 개 이상의 범위는 결국 뭐를 물어보게 되냐면 범위가 왜 나와? 집합의 포함 관계 두 개의 범위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포함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놈은 이놈에 포함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포함된다 안 된다를 자 이제 또 기호 배우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어떤 경우다? A는 B에 포함된다. 누가? 요거 다 물어져 있다 해야 되나? 벌어져 있다 해야 되나? 어쨌든 이쪽 A가 이쪽 A한테 포함된다. 알았죠? 그때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이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집합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뭐로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능을 위한 집합 문제들은 90% 이상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답은 나와요.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에 벤 다이어그램만의 그 맹점이 하나 있어. 단점이 하나가 있어. 그거는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지금은 그리면 된다. 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뭔지가 나와야 되고 풀이 도구로 벤 다이어그램을 받아들여 주세요. 여기서 원래 설명을 해. 벤 다이어그램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범위를 동그라미 또는 네모로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것. 이게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하거든. 그걸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설명해보면 누가 누구 안에 있다? A가 B 안에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내가 되게 어려운 질문 해볼까? 다현아, 너 배웠으니까 표적이 되는 건 아니고요. A가 B에 포함된다 해서 일단 명칭 하나만 하고 가자면 A를 그때 뭐라고 불러줘? 포함되는 집합을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러면 포함된다 혹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의 정의가 뭐야?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 A가 B에 포함됩니다가 뭐야? 무슨 뜻이야? 거꾸로 읽어봐 순서를. 그렇지. 그게 포함된다의 정확한 정의예요. 정확하게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좀 읽어줘야지. 그래서 자 기호 하나 또 배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랑 지금 내가 쓰는 거랑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 얘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에 대한 표현이라면 얘는 원소야.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A의 원소 X. 이 기호는 사실 안 만나는데 누구? 요거 A 거꾸로 뒤집은 모양. 요거는 고등수학에서는 안 씁니다. 알았죠? 그냥 앞에 모든이라고 붙이면 돼. 모든이라는 의미야. A의 모든 원소는 B에도 포함된다. 이게 바로 부분집합입니다. 혹은 포함됩니다. 이 정의예요. 이거는 쉽지?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 다음 것 때문이야. 누구? 옛날에는 집합의 상등, 요즘은 서로 같은 집합.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 서로 같은 집합은 되게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쓰면 돼. 등호. 한번 생각해봐. 다현아, A와 B라는 집합은 서로 같다의 정의는 뭐야?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냥 뭐 그게 맞지. 근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면서 B의 원소도 A에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두 개는 동시에 만족을 해주시면 돼요. 흰색으로 쓰죠.
알았죠? 자, 서로 같은 집합 A, B를 벤다그램을 나타내봐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겠지. A 그려놓고 B를 그릴 때 겹쳐서 똑같이 한 번 더 그리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 자, A의 원소를 내가 빨간색으로 찍을 거야. 자, 지금의 A의 원소는 B에 포함되니? 네.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에 포함되니?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에 포함되니? 되니? B의 원소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에 포함되니? B의 모든 원소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런 게 나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 B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숨겨놓은 거지. 뭐? A는 B랑 같다는 걸. 그것도 나오는데 이건 너무 쉽고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성질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성질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거부터 설명할게. 두 번째 뭐다? 어느 하나의 집합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성훈아,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자, 둘이 결국 같은 집합이야. 근데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쓸 수 있음. 알았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되게 기초적인 문제 좀 풀고 갈게. 다현이는 뭐 잠깐만 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뭐냐면 A가 있어. 1과 2가 있대.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아, 여기 책에 있을 텐데. 내 RPM 어디 갔냐? 넣었냐? 자, 어떤 문제 풀어보냐면 여기 있다. 아이씨. 자, 이걸로 가자.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거 하자. 이거 15번 7페이지에 있는 15번 문제.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15번. 자, 일단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방금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거랑 거의 똑같죠? 근데 일단 이 집합 자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먼저 뭐부터 찾고 가자? 이 집합부터 찾고 가자. 4의 양의 약수랍니다. 이 집합은 뭐예요? 1과 2와 4예요. 자,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뭐부터 나왔어? 원소가 하나 있는 것부터 찾아볼까? 그래서 1 가진 거. 이거 답이다, 흰색이. 2 가진 거, 4 가진 거.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인 거? 2개인 것도 가볼까? 1, 2 가진 거, 2, 4 가진 거, 그 다음에 1, 4 가진 거. 그 다음에 원소가 3개 있는 거. 1, 2, 4 가진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틀렸어요. 자, 다현아, 우리가 지금 뭐 빠뜨렸지? 너도 이거. 그렇지. 자, 세 번째 성질부터 가고 갈게요. 서로 같은 집합, 그리고 부분 집합을 배우고 나면은 앞으로 우리는 요놈이야. A라는 집합을 볼 때 원소 1, 2, 4를 벤다그램으로 표현할 때 넣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A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A에 뭘 집어넣고 싶어? 하나의 집합을 집어넣어서 부분 집합을 구하고 싶어. 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집합은 A 안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부분 집합 맞겠죠? 쟤는 무조건. 여기 갑자기 없던 3, 5, 빵! 이딴 거 넣지만 않으면 부분 집합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1, 2, 4 원소를 어디다 넣어볼까? 고민을 해요. 1은 부분 집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안 넣어봤어. 2를 넣어보자. 어디다 넣을까? 이번엔 넣어볼게. 4는 안 넣어봤어. 그럼 이건 뭐 어떤 부분 집합 구한 거야? 얘지 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경우? 2도 밖에 4도 밖에 넣었어. 근데 빨간색은 아직까지 A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A가 원소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A를 가라고 했냐?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죠. 부분집합은 무슨 집합? 그래서 여기 특징 어떤 거? 공집합도 어느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래서
공집합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집합이라는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요. 내가 부분집합을 여기 썼어. 근데 수가 막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B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대. 그럼 B는 부분집합으로 공집합이 없냐? 아니요. 여기도 부분집합이 있고 그 안에 공집합이 될 수 있어. 알았지? 공집합은 어디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속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첫 번째 성질.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부분집합 이제 다 구했지.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구할 수 있겠지. 그때 요 녀석만 바라보는 거야. 누구를 제외했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만 따로 이름을 불러줘요. 뭐라고 불러주냐? 진짜, 찐 부분집합. 오케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성질이 바로 그거야. 뭐냐면 A라고 하는 B의 부분집합을 바라볼 건데 그 중에서 B랑 다른 녀석만 모아서 뭐라고 불러준다?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 부분집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랑 진부분집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완전 다른 겁니다. 답 하나가 바뀌어야 돼. 알았지? 자기 자신이 제외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들. 어때? 좀 용어들 많이 나오고 약속들 많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따라올만 하니?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내가 왜 설명했냐면 요거 하려고 했던 것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뭐 만들어지는 거? 요 두 번째 성질. 어떤 집합이든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집합 문제들 쓱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있지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쉬었다 갈게. 아, 요거 여기 있구나 바로. 자, 여기 유형 문제들 이제 풀러 갈 건데 유형 1번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집합이 아닌 것은 그렇지 3번.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다르잖아. 맞죠? 나머지는 다 맞죠? 여기는 없네. 여기 되게 웃긴 문제들 많이 있었는데. 명제로 가면 아마 있을 거야. 명제로 가면.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나도 되게 헷갈리는 거. 막 그런 거 있어요. 명제에서 있었는데. 자, 어쨌든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유형 2번부터 풀이할게요. 자, 뭐 이기호는 이제 알겠죠?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라고 하니까 A는 뭐 들어가 있어? 1357. 그때 옳은 거 찾아보세요. 답은 몇 번? 아, 작은이니까 5까지구나. 몇 번? 2번. 포함한다? 이기요. 포함하지 않는다? 이기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야. 자, 왜? 어? 아, 이상한 게 맞나 보여? 기호가 이상해서 그래. 이런 거는 하러 올 거야, 다시.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집합의 원소로 수만 들어가니?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집합이 아니긴 했지만 뭐 아름다운 꽃의 모임 이런 것처럼 야생화의 모임 이것도 집합이죠. 또 집합에 뭐 무슨 꽃 들어가겠지. 맞지? 그런 것처럼 집합에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원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합 뭐야? A란 집합. 누구를 원소로 가죠? 1이랑 2랑 뭐? 콤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녀석들을 모두 원소로 가집니다. 그래서 1도 원소로 갔지만 2도 원소로 가지지만 이걸 원래는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원소로 가집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도 원소로 가집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럼 여기서 옳은 거 찾아봐. 1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요? 좀 이따 얘기할게. 참인 거 찾아봐. 그럼 몇 번이야? 난리 났다. 그죠? 몇 번? 2번이죠. 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모르는데 더 어려운 거는 뭘까 도대체? 자, 조금 길어진 것 뿐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야. 일단은 다 포함된 대로 쓸 거야. 뭐다 말이야? 자, 여기서 틀린 것들은 전부 다 짝대기 그어서 포함 안 한다 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알았죠? 아직까지 답을 볼펜으로 쓰지 말고. 자, 신중하게 고민했죠.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했는데 뭐 이미 다 풀었다 하고 앉아있는데 한번 찾아봐야지. 자, 은주야 참여 것이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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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개나 틀렸네요. 다시 불러보자. 다현아, 요거 참여 것이야. 얘는 거짓. 얘는 벌써 2개나 틀리네요. 성훈아, 왜 눈을 피하지? 자, 요거 자꾸 틀리는데 요거 참이죠 얘들아. 자, 간다.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 자, 처음 푸는 사람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 많이 틀립니다. 뭐부터 읽어주냐면, 항상, 가운데 기호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을 원소로 바라볼지, 집합으로 바라볼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집합이고. 알았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 얘를 바라볼 때 너희들한테 뭐부터 보라고? 예. 그럼 이 녀석은 왼쪽 녀석을 뭐로 만들고 있어? 집합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집합인데 이름이 파이다?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란 얘기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입니다. 3이에요. 얘는 다들 맞게 했지. 얘는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뭐야? 원소야. 그럼 너희들은 A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긴 원소 있니? 네. 얘 때문에 참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맞아 틀려? 맞아요. 이번에도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란 얘기야 얘들아? 집합으로 바라보는데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요 두 개는 맞아 틀려?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왜?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원소야. 원소 1 있어 없어? 있어요. 3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얘는 이 기호에서 얘는 원소예요. 집합이에요. 원소죠. 원소 3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 집합 A를 바라볼 때도 너희들은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 있고, 중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놈들 중에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원소야. 이게 원소지 얘가 원소인 건 아닙니다. 전체가 원소인 거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맞아 틀려? 얘가 만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쟤. 그래, 쟤가 뭐야? 요 원소 때문에 참입니다. 얘 참여 것이야.
이 기호에서 얘는 집합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럼 중괄호랑 콤마는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이며, 안에 있는 놈들을 바라보아서 얘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녀석은 참이야 것이야. 또 참. 얘는 왼쪽 녀석을 집합으로 바라보라고 했고, 그럼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중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에 대한 표현. 안에 있는 놈이 원소라서 얘 때문에 참인 거야. 이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건 저거 가운데 밑에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참입니다. 알았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처음 배울 때 좀 실수를 하지 나중에는 괜찮아요. 잘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가운데 녀석, 가운데 기호를 먼저 바라본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음? 우리 수업 몇 시에 시작했냐? 3시에 시작했었지. 40분 남았네. 안 넘어가. 자, 그 다음. 자, 요런 거. 이거 봐봐.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에 x 곱하기 y를 원소로 가지세요. x 플러스 2y를 원소로 가지세요. 라는 표현 보이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문제를 풀어보냐면 방금 거 풀까? 이거 풀어봐. 40번.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B, C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관계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B, C의 원소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B부터 찾아가 볼게요. A의 원소들을 가지고 둘이 서로 곱해주세요. 맞죠? A의 원소들을 서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놈들 B, 누구누구 나와? 0, 1, 2, 4. 자, 잘했죠? 서로 다른 원소라고 한 적 없습니다. 꼭 0, 1, 1, 2, 0, 2의 곱인 0과 2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x와 y는 다르다라고 명시할 겁니다. a의 모든 원소들과 a의 모든 원소들 x, y를 곱해주세요니까 1, 1 곱할 수도 있고 2, 2 곱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뭐뭐 만들어져? 0도 만들어지고 2도 만들어지고 4도 만들어지고 1도 만들어지고 3도 만들어지냐? 아, 그러네. 3도 만들어지고 5도 만들어지고 6도 만들어지고 까지 갈 수 있겠다. 그치? 순서는 좀 내가 막 나도 계산하는 순서가 있어서 막 썼어. 0, 1, 2, 3, 4, 5, 6 원소로 간다. 그지? 됐죠? 누가 제일 커? 그 안에 누가 들어가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고 그래서 A, B, C 순서로 커지네요. 답은 1번. 됐지?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것 때문에 아까 다른 원소만 곱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다르다고 안 했습니다. 알았죠? 다음 쭉 가보자. 그럼 이번에는 포함관계. 자, 이거는 별표 치세요. 유형 6, 8번 별표 쳐놔. 근데 이거는 오늘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은 언제? 부등식에서 이미 했던 놈들이야. 맞죠? 맞죠? 어떤 부등식이 해가 어떤 부등식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라는 문제에서 이미 풀었던 문제야. 알았죠? 넘어갑니다. 등호 조건이라고 했던 거 내가. 아, 이거는 해야지. 자, 46번은 해야죠. 풀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A가 B에 포함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A가 B에 포함된다 이 정의가 뭐라고? A가 가진 원소들을 B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부터 출발할래? 아는 것부터 출발할래? 당연히 아는 것부터. 즉 A가 가지고 있는 2는 B가 가지고 있어요. 맞죠? 얘는 2가 아니니까 얘가 1대 얘가 1대로 나눠주면 되지. 첫 번째 A 제곱 플러스 1이 뭐다? 2다. 두 번째 A-3이 뭐다? 2. 그 말은 2. 그 말은 A가 얼마다? 그때 너희들은 A, B를 다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2와 마이너스예요. B는요. 26과 2와 1이에요.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없죠. 탈락.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뉘네요. 첫 번째 A가 뭐일 때? 마이너스부터 해야지. 두 번째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집합 A를 구해요. 집합 A를 구해보니까 아 이거 되네. 이게 답이네. 아이씨. 뭐야? B 구해봅니다. B는 뭐예요? 2랑 마이너스 4랑 1이랑 돼안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A가 1입니다. 그러면 A는 뭐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이랑 맞지? 이랑 1이랑 됐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하나도 안 되지?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아 이거 2라고 쓴 거야? 안 된다 그죠? 마이너스 1이 없다 맞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문제 있다고. 어떤 문제? 참여해보자. 거짓 맞죠? 아야 얘 포함되고 얘 포함되는 것처럼 보여서 답이라고 하시는 쌤들이 가끔 있다고. 안 된다. 왜? 이거 자체가 표현이 성립 안 돼요. 표현 자체가 틀려서. 알았죠? 집합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B 어느 하나의 집합의 원소들은 반드시 다른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 구하기 안 할 거예요. 서로 같은 집합 안 할 거. 이거 똑같은 문제야. 아까는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제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밖에 없어서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남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아까 하나 내가 건너뛴 거 중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있었냐면 요거 32번 풀어볼래요? 미안요. 얘들아 미안요. 32번이나 34번 하자. 34번 풀어보세요. 자, 답 뭐예요? 나다. 기억을 좀 잘 만들지, 그지?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기억이 틀린 이유? 얘 얼마야? 그렇지. 얘도 얼마야? 그렇지. 다음에 얘들도 다 n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한다? 안에 뭐가 들어간다? 집합이 들어가서 그렇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쓸 때 사용한다. 그래서 얘 얼마 나와? 얘도 얼마 나와? 얘 얼마 나와? 1. 얘 얼마 나와? 1. 그 다음에 n 이거는 얼마 나와? 0. 왜? n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 녀석은 중괄호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원소입니다. 원소 하나 있죠? 파이라는 원소. 여기서는 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공집합은 아니잖아. 맞죠? 얘는 근데 n 안에 들어간 게 집합. 집합의 이름이 파이다. 아, 그 말은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없다. 이렇게 푸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보통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보통 첫날은 마치는데 너희들 잘하네. 이거 설명해야지. 자, 갑니다. 잘 따라오네. 바로 뭐냐면 난이도 높아요. 아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 원래는 이 녀석을 좀 해볼까? 예시 문제를 한 8개, 7개 정도 들어줍니다. 내가. 다 한번 해보자. 근데 기억해 두세요. 원래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뭐로 접근을 한다? 공식으로 접근을 한다. 알았지? 수령에서는 공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웬만하면 공식으로 쓰지 않고 뭐로 설명하세요? 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서술형에서 애들이 경우의 수를 쓴다? 감점될 수 있습니다. 왜? 공식을 안 외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한 3줄 정도 공식을 써줄 거예요. 4줄 정도? 근데 그 자리 잠깐 비워놓고 바로 예시로 가보자. 아까 부분집합 구해봤지? 그렇게 하나하나 노가다로 세가지고 부분집합을 찾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개수를 바로 구해보자야. 알았지? 첫 번째 1번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다현아 이거 얼마인지 기억나? 다현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32입니다. 어떻게 바로 나오냐면 결국 경우의 수고 우리는 아까 내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설명했던 것처럼 A 안에 나는 부분집합 만들 거야. 대신에 이제 A의 원소 A, B, C, D를 나눠줄 때
ABCDE만 알아서 넣는 거지 갑자기 FG 같은 거 안 들어가면 됩니다. 0, 1 이런 거 안 들어가면 돼요. 자, ABCDE만 넣어볼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A 안에 몇 개 있어? 부분집합에 넣을래? 바깥에 넣을래?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그치? A한테 물어보자. 자, 너는 어디로 들어갈래? A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B도, C는, D는, E는. 자, A의 원소 ABCD를 나눠줄 때 ABC만 나눠주고 D는 고민 안 하면 돼요? 안 되죠. 다섯 개를 다 고민해야 하나의 부분집합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5승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경우의 수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공식 나와요. 뭐? NA. A의 원소의 개수가 N이라고 주어진다면 첫 번째 1번 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뭐다? 2의 N승계다. 뭐? 2의 원소의 개수승. 알았죠?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외워집니다. 물론 처음에 나도 외우고 들어가긴 할 건데 무조건 그냥 의미 없이 외우지 말고 다 경우의 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세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가볼까? A의 부분집합을 찾아볼 거야. 그때 빈부분집합을 찾아보자. 몇 개예요? 이의 5승 마이너스 1개입니다. 왜 빼기 1인지를 생각해보면 쉽잖아. 우리 아까 부분집합 찾아봤지? 15번인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기 전에 그 문제를 떠올려봐. 부분집합들을 쫙 나열해봐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이 문제는 5개인 것까지 갑니다. 그 중에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집합은 1개 있잖아. 그거 1개를 빼자는 얘기야. 알았지? 두 번째 공식 들어갑니다. A의 빈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승 마이너스 1개예요. 됐죠? 다음 3번으로 가볼까? 3번으로 가볼까? 3번은 어떤 문제냐면 왜 주었을까? A의 부분집합 중 그건 안 쓸게.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다시 그려야지.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방금 16개 누구야? 16개죠? 2의 4승계. 왜? 자,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기본적으로 5승 맞아요. 그런데 왜 2의 5승이야? 모든 원소들마다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씩. 근데 이번에는 A한테 뭐 해놨어? 넌 무조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라고 정해놓은 녀석이 하나가 있죠. 그 녀석은 2가 아니라 뭘 곱해야 돼? 경우의 수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직까지 둘둘둘둘 됐죠? 그래서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원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1을 지수에서 빼는 겁니다. 지수에서 빼는 거예요. 자, 4번으로 가볼게. 이번에는 BC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아니라 답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2의 3승계.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원래 원소 5개 중에서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2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거든.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지수에서 1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포함한다, 포함한다인지 안 한다인지가 중요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 포함한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함한다와 안 한다는 구분 안 해도 돼.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든 안 하든 정해버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5번 가볼게요. A는 포함합니다. B, C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예요? 뭐예요? 이해? 이승계. 왜? 원래 원소 몇 개? 5개. 변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포함을 하든 안 하든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정해버렸으니까 지수에서 3을 빼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번 공식 나와요. n개의 A의 원소 중 특정 m개의 원소를 원래 공식은 없냐? 있다.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책에 12번에 2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K개는 같고 포함하고 M개는 포함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데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마디 쓸게요. 특정 N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 하면 된다? 이에 지수에서 그 개수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냥 뭉뚱그려서. 됐음? 6번 문제 가볼까? 자, 갑니다. 뭐 해볼까? A와 C를 포함하는 빈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땡! 몇 개일까요? 땡! 아니요. 7개.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이에 5승계가 맞아요. 2개의 원소를 포함합니다. 2개를 빼는 게 맞아요. 근데 긴 부분집합이에요.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죠. 지수에서 1 빼는 게 아니라 밑에서 1 빼야지. 자, 7번 가봅니다. 너희들이 풀어봐. 자, 원래는 8번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7번 한 단계 하고 갈게. A, B는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뭐예요? 일곱 개. 오. 왜 이렇게 시끄러 내 거 폰. 아우. 욕했다 방금 내가. 못 들었지? 겁나 싱거워. 뭐야 이거. 자, 가자. 부분집합이겠습니다. 이해 몇 승계? 아니, 부분집합만 보면 이해 5승계. 맞죠? 그런데 A, B를 포함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수에 뭐 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공집합이 아닌, 괜히 붙은 거 아닐 거거든. 공집합이 아닌. 지금 우리 부분집합 계속 해봤잖아. 그 부분집합 안에 항상 뭐 있어? 공집합 하나 있죠. 자기 자신 마지막에 하나 있듯이 공집합 제일 처음에 하나 찾고 시작하잖아. 파이.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가볼까? 아, 저 개짜 거슬리네, 이거. 자, 8번. A는 포함하지 않아요. B, C는 포함해요. 공집합이 아닌 뭐? 진부분집합은요? 몇 개? 2개. 맞아? 3개. 맞아? 2개. 뭐야? 선은 몇 개? 잘 생각해봐. 몇 개예요? 네? 네. 일단 진짜 빼고 부분집합만 읽어주면 이해 몇 승계예요? 자, 근데 포함하지 않는 원소 하나, 포함하는 원소 2개 반드시 정해놨다, 그치?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3개의 원소에 대해서. 그럼 지수에 뭐 빼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2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2를 뺍니다. 라고 생각해서 제일 많이들 틀려. 내가 왜 공식으로 외우지 말라고 했냐면 사실 얘 때문이야. 얘도 있지만 얘 때문이야. 공식을 외우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진부분집합이면 무조건 1 빼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1 빼요. 그래서 둘 다 물어보니까 그냥 2 빼요. 왜 빼? 왜? 여기서 왜 빼? 어디 갔어? 진부분 처음 나온 거. 여기냐? 얘 왜 뺐어? 왜? 자기 자신 빼니까. 그럼 내가 앞에서 세워놓은 2의 3승. 이 중에 자기 자신 있어 없어? 있겠죠. 왜? AC를 포함하는 놈만 세놓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BC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셌으니까 얘 3승계 안에 공집합이 있겠지. 그래서 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A는 포함하지 않는 것만 센 거 아니야? 얘 2승계는. A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셌는데 자기 자신이 있겠냐? 빼면 안 되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빼야 돼. 알았죠? 사람이잖아. A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내가 센 2의 2승계 안에는 A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만 셌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안 빼도 돼요. B, C는 무조건 포함을 합니다. 공집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 빼도 돼요. 이게 8번 문제, 페이크 문제. 낚이지 마세요. 그래서 공식처럼 접근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너 오케이. 자, 유형 13번 별표. 오늘 마지막 유형일 것 같은데. 유형 13번 별표.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62번 풀어봐. 가자. 자, A. 조건제시법이네요. 찾고 시작합시다. 원소 누구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1과 3. B는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맞죠? 자, 그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다? X의 개수.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제발 잘 보세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볼 때 있고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집합의 개수를 잘못 찾거나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원소의 개수를 잘못 찾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걸 좀 잘 보는데 집합의 개수라고 물어볼 때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도 있지만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일 때가 되게 많아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알았죠? 물론 둘 중 하나야 라는 건 아니고 두 개를 섞어 쓸 수도 있긴 하지. 특히 저 경우의 수 파트로 나온 거는 이번 단에서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수학 하에서 많이 나와요. 수학 하 마지막에서. 언제?
진짜 경우의 수 배우는 제일 마지막 단원 쪽에서 이 문제를 다시 가지고 오면서 경우의 수를 쓰게끔 만들어요. 집합이 훨씬 복잡해져 있습니다. 알았죠? 지금은 경우의 수를 쓰는 거는 많이 못 만날 거야. 하지만 나올 수도 있고 수학학 끝날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떻게 읽어주냐면 너희들이 이걸 읽어주는 거야.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x는 뭐다? b의 부분집합의 개수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서부터 출발? 2의 7승계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읽어줄 때 뭐 읽어주려고 했어? 요거 a가 x에 포함된다는 말은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지? 어떤 뜻이라 그랬지? a의 원소를 x가 모두 포함한다. 즉, 두 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세요라는 의미라서 마이너스 2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앞으로 너희가 A나 B 쪽이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 연산 배우고 나면은 이런 거 막 나와요. 이런 거 막 나올 거야. 여기가 또 훨씬 복잡해져 있기도 하고. 알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얘의 원소를 모두 갖는, 이렇게 읽어주면서 어디 갔어? 요 문제로 풀어주게 되겠지. 알았지? 성은 씨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2의 7-2승, 그래서 2의 5승, 답 얼마? 32개가 되고요. 여기서 이런 문제도 나와. 또 마지막에 단 A와 X는 달라. 그리고 A가 왜 나와? X와 B도 달라. 그럼 답은 몇 개겠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오케이? 내가 세워준 2의 5승 중에는 A도 있을 거고, 내가 세워준 2의 5승 중에는 B도 있을 거니까 두 개를 빼세요 하는 식으로 나오겠지. 알았죠? 다음. 여기까지 합시다.